이번에는 대흉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의 몸은 유기체예요. 되게 여러 가지 뼈와 관절과 장기와 여러 가지 그 구조물들로 되어 있지만, 그게 각각의 기능적인 역할과 각각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다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하나의 그 큰 자동차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공장같이 부품 하나가 빠지게 되면 그게 제대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몸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팀이 돼서 움직이게 되는데, 가슴 근육에 연관해서 상부 가슴 근육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이러할 경우에 이 가슴 근육의 트리거 포인트 뿐만 아니라, 트리거 포인트는 통증 유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TP라고 하거든요. TP, 트리거 포인트. 그래서 내가 이곳을 만졌을 때 근육이 아픈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어깨, 숄더에, 델토이드에 전면 섬유, 그러니까 전면 삼각근이죠. 전면 삼각근에 방사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픈데 여기에서 연관돼서 연관통으로 그러니까 방사통으로 이 어깨의 전면 섬유가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깨가 아픈데 어깨의 문제인지 가슴의 문제인지 한번 기능적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중부 섬유 같은 경우는 이것도 트리거 포인트는 중부의 그 가운데서 좀 내측, 그다음에 중부, 이 부위들이 트리거 포인트예요. 여기를 눌렀을 때 가장 통증이 심하고, 연관통의 경우에 중앙 부위가 아프게 되면서 그 내측 상완골에 이게 상완골 다 안 나오는데요. 상완골이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주두돌기 말고 내측에 그 내측 상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측 상과. 이쪽 부분에 통증이 연관통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픈데 가슴 근육의 문제일 것은 생각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위가 아프다고 해서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 연관통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할 때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왜 아픈지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정권 단련을 제가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좀 정권 단련 할 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마 자세처럼 앉아가지고 정면을 찌르는 것도 많지만 살짝 밑에 쪽으로 많이 친 적도 많아요. 그리고 완력기, 제가 어렸을 때 완력기를 좀 많이 했는데, 완력기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각도가 아래 가슴 쪽으로 많이 힘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래쪽 하부 근섬유들을 제가 특히 오른쪽 대흉근의 가슴 하부 근섬유들을 많이 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는 딥스를 하게 되면서 이 아래쪽 근섬유들 자극을 너무 많이 줬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옷을 입거나 이 부위를 촉진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자 하는 말은 하부 근섬유 같은 경우 트리거 포인트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외측 가쪽에 대흉근 하부 부분과 그 다음에 그 기시점에 붙어 있는 근섬유들, 그 복건막 근처에 있는 그 섬유들, 이 섬유들이 트리거 포인트고요. 방사통으로 인해서 옷을 입거나 벗거나 또는 이 부위들을 촉진하였을 경우에 굉장히 심한 압통과 함께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 부위에 압통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유두의 민감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게 쓸 때마다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완력기도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그 태권도에서 정권 단련 이거 하게 되면서 가슴 근육을 많이 한쪽 부위만 계속 썼어요. 오른쪽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른쪽에 이 손에 여기 뼈가 붙어 있어요. 정권에. 왼쪽은 없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이게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근데 제가 지금 커가지고 이걸 좀 회복학이나 기능 회복을 좀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쪽만 왜 아팠었나, 오른쪽만. 그랬더니 이 하부 섬유에 제가 너무 많은 과도한 곽인장을 주게 되고 자극을 주게 돼서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유방과 그 유두의 민감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 부분이 통증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도 근육이 너무 무리하고 곽인장 돼 있으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줘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분히 이 근육 운동 후에는 상부, 중부, 하부 이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고, 그다음 특별하게 그 부분적으로 운동했던 부분을 좀 더 많이 스트레칭을 해주고 또는 그 근막 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아프게 됩니다. 오른쪽만 아팠었어요. 네, 특히 정권 단련을 제가 오른쪽만 해서 이런 식으로 과하게 한쪽만 사용을 많이 하시거나 뭔가 무거운 걸 자꾸 들어 올리거나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 한쪽만 너무 사용하지 않고 양쪽을 다 쓰도록 하고 적절한 휴식을 해주고 스트레칭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 근막을 이제 그 스트레칭 해주는 근육 스트레칭 기법이 있어요. MFS 그래서 Muscle Fascia Stretching. 그래서 근막 이완술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그 운동 보조자의 도움을 통해서 근막을 이완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셀프 스트레칭으로 내가 그 벽이나 기둥을 잡고 상완이나 팔을 올려놓은 상태로 스트레칭 해주게 되면 근육이 결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면서 스트레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부 같은 경우에는 좀 팔을 아래로 둔 상태로 늘려주는 거, 그리고 중부는 팔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리존탈 상태, 수평 상태에서 뒤로 신전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수평 외전이죠. 수평 외전 시켜주는 거, 또는 팔을 이렇게 벽을 집은 상태에서 내가 좀 앞쪽으로 나가서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 그렇게 있고요. 또 하부 같은 경우는
팔을 더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준 상태에서 늘려주게 되면 하부의 근섬유까지도 스트레칭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는 그 실행자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앙하위라고 하죠.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에서 수기를 이용해서 스트리핑 기법으로 이쪽으로 근섬유 방향 쪽으로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눌러주면서 이쪽으로 밀어준다고 하죠. 또는 그 통증, 아까 그 앞통점이라고 하는 통증 유발점을 눌러가지고 그쪽에 있는 뭉쳐있는 그 물질들을, 여기가 서로 근육이 유착돼 있거든요. 유착돼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눌러서 녹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축 후에는 이완도 충분히 해주고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